이번에는 박 대통령과 오랜 인연 가진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 곧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곧 사퇴한다는 얘기 나오죠?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에 지난번이죠.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 말씀하시기를 보면 뭔가 현안이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보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젠 생각 갖고는 안 되실 것 같고 아마 김기춘 실장께서도 아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뭐 프리핸드라고 그러죠. 뭔가 좀 재량권을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아마 용퇴하지 않겠는가라는 말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기춘 실장이 사실 나이 75세 예전에 이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삼선 국회의원, 법사위원장 하실 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리에 욕심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뭔가 잘 못하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김기춘 실장이 보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 내부에 비서실장으로서 비서관들과 수석을 좀 꽉 장악을 하고 그야말로 그런 뭐 문건 파동이 안 나오게 하고 또 항명 파동이 안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김 실장께서도 거취를 결정하시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신변 정리 중인 김기춘 실장 돌아서는 소회를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희노애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30대 부장검사, 그렇죠. 40대 검찰총장. 네. 이렇게 승승장구한 뭐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신가 보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제일 잘 맡는다는 게 그 법무부 장관하고 중정부장을 했던 신직수 씨라고 계십니다. 신직수 씨가 제일 총애했던 검사가 김기춘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직수 씨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김기춘 검사를 법무부로 불러들여서 유신 헌법에 대한 초안을 잡도록 했었고, 그다음에 신직수 씨가 중정부장으로 갔을 때 중정부장 법률보좌관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1974년에 문세광 씨에 의한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났었고, 그 사건을 초기에 중정에서 수사를 할 때 사실은 다들 이 문세광 씨의 입을 열게 하는 자백을 받는데 실패를 했는데 김기춘 검사가 투입되면서 입을 열게 하고 자백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이 승승장구한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승승장구한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서 아니, 그분만의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원래 유명한 얘기가 많죠. 보면은 보고서를 갖다 딱 낼 땐 A안, B안, C안을 딱 떨어지게 세 가지 딱 갖다 놓고 그 세 가지 중에 거의 완벽한 안들을 갖다 놓고 자, 이분에게 자, 제가 하십시오. 세 가지 고르십시오. 딱 고르면 그거 갖고 완벽하게 또 집행을 해낸다.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 기획력. 거기다 또 놀라운 것은 자기 관리예요.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인가 어디 그만두시고 잠깐 쉬신 적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집에 쉬었죠. 집에 쉬었죠. 그때도 보면 아침에 안방에서 아침 식사하시고 9시 되면 딱 넥타이 메고 출근을 갔다가 서재로 하신다. 옆방으로. 옆방 서재로. 2층 서재로 가서 딱 점심 때 12시 정확히 되면 또 내려와서 식사하시고 또 1시 되면 다시 또 올라가서 책 보고 뭐 글 쓰고 6시 땅 되면 퇴근한답니다. 그게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자를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두 분 정말 아주 옛날 그 일화도 얘기해 주시면서 김기춘 실장이 어느 정도로 치밀한가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법무부 장관 때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앞두고 그 법무부의 어떤 그 과장들한테도 그 임무를 줍니다. 과장들한테도? 그런데 법무부가 아닌 어떤 환경부라든지 보사부라든지 이런 관할까지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물어봤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실장이 우리 전체가 국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우리가 깊이 같이 생각해야 우리가 함께 국정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진짜 애국자인데요. 네, 그래서 그때 보사부 쪽에 일을 했던 분이 지금 김진태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 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그 굉장히 완벽하고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허태열 비서실장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행정관들이 이 점심 한 끼를 먹는데도 그 시간을 봐가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다만 이 문건 파동 문제라든지 또 민정수석의 어떤 항명 파동이라든지 이런 끊임없는 기강 문제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국정의
그 부담이 된다 이랬고 김 실장도 지금 줄곧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나가겠다. 근데 저는 이제 재밌는 게 그 작년 12월 초였을 겁니다. 그 새누리당의 지도부와의 그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김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자리는 정무직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러나고 싶다고 해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하고 얘기입니다. 싶다고 또 갈 수 있는 자리도 네.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기춘 실장 이분에 대해서 그 일찌감치 현안이 정리되면은 교체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후임자 찾기는 참 쉽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노로 봤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노는 끊임없는 퇴출 요구인데 네. 김기춘부터 바꿔라.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실 수 있죠. 예. 저게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맞아야 할 매를 비서실장이 대신 맞는 거니까요. 예. 근데 대통령은 지금 헌법에 5년 임기가 분명히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제일 지금 청와대의 문제가 뭐냐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리게 나온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인사는 올려도 청와대 가면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가서 속된 말 아랫사람 윗사람을 달달 볶아야 되거든요. 이거 예. 일주일 내로 빨리 결제하셔야 됩니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아까 이제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윗분하게 완벽한 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본인의 완벽한 능력이겠으나 국가 전체를 위해서 윗분을 달달달 볶을 능력까지는 안 됐다. 결국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운영을 했을 따름이지 윗분을 볶아서까지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그 능력까지는 안 됐다라는 점에서 대신 책임을 진다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예. 화가 났을까요?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이유가 없죠. 근데 화는 좀 나시겠죠. 그러니까 청와대 가면 어느 누구나 행정관부터 비서실장까지 아니 우리가 정말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당신들이 모르는 이런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 욕부터 하는가. 다 화냅니다. 실제 보면 뭐 접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행정관, 비서관, 수석, 실장까지도 다 보면 아니야 우리 사정도 좀 알아줘라는 예. 얘기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이나 수석 바꿔서 바뀌는 게 아니다 얘기를 했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경진 변호사가 이 결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 체육대학 같은 경우는 20개월째 총장이 공석이고 방송대학도 지금 6개월, 7개월째 지금 공석 아닙니까? 왜냐니까 대통령께서 장관들이 해야 될 국장 인사까지도 직접 보면 손을 보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라. 장관과 차관까지는 인사권을 강하게 장악하되 장관이 책임장관으로서 그야말로 부처를 장악할 수 있게끔 실국장과 국과장에 대한 인사는 전면적으로 맡겨라. 그 이야기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40년 동안 고위공직을 맡아온 완벽해 보이는 일처리의 그 남자가 자제분이 이렇게 편찮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이미 그 예. 외아들이죠. 김기춘 실장은 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 예. 그 아들이 그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그 작년 12월에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는 그 아내가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 이런 예. 얘기도 했고요. 또 국회 운영위에서도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번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죠. 근데 그 방금 아내분 말씀하셨는데 또 이분이 또 애처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장인이 굉장히 유명한 광주 지역의 변호사였는데요. 예. 이 김기춘 실장의 일처리, 초임검사 시절에 일처리를 보고 이분이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광주지검 검사로 발령을 나게끔 합니다. 사위 삼으려고 네.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마 제 기억에 전남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호남 커플이죠. 예. 네, 그 정도고 그 황태순 의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한 6개월 정도 쉴 때 2층의 서재로 넥타이를 메고 올라가는데 그때도 항상 부인에게 여보 다녀올게 이렇게 인사말을 한 집에서 했습니다. 옆방으로 가면서 여보 다녀올게.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비서실장께서 퇴임하실 때 기분이 어떻겠냐, 즐거움은 전혀 없느냐? 아니다. 본인은 충신으로서 즐거움도 있을 것이다.
대를 이은 충신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박정희 대통령의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보면 12.6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법률비서관이었어요. 법률비서관이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김두영 씨라고 옛날 이부족실 행정관하고 유경수 여사 모셨죠. 예. 그다음에 비서관 당시 사정비서관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보면 신직 특보, 다음에 유혁인 정무수석하고 비서관 한 사람하고 넷이서 청와대, 요즘 청와대 아닙니다. 옛날 청와대입니다. 예. 청와대 1층 식당에서 저녁 때 막걸리 넣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막걸리를 예. 여기 요즘이 아니라 79년도예요. 예. 막걸리를 마시다 말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예. 보니까 쓱 갔다 오시더니 북한 표정으로 그 젊은 비서관한테 어이 밖에 보초가 없어. 그래서 오줌마리에서 나가서 오줌을 넣는데 아주 좋아. 자네도 오줌마리면 가서 누구 와? 잔디밭에다 그냥. 잔디밭이죠. 그 청와대. 예. 보초가 없다. 누구 와? 그때 그 비서관이 이분이 이렇게 소탈하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우리 보면 사기열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고 했던 그 비서관이 바로 김기춘 법률비서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는 충성심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박근혜 양이죠. 음으로 양으로 돕고 드디어 박근혜 의원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취지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면서 뭔가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두 분 우리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그 청와대 내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은 관장을 잘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 눈에는 많은 혼란이 보였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기쁨 속에서 슬픔이 있는 가운데 물러나시게 되겠죠. 알겠습니다.